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셰인스테크의 전화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인스테크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셰인스테크는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셰인스테크가 우리나라 푸드테크의 원조라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는 대표번호 서비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오픈을 했고, 그리고 2009년에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그 전에 또 2004년에 홈페이지 주문을 또 오픈을 했고, 그리고 2014년에서 16년 사이는 요즘에 얘기하는 푸드 애그리게이터들이 쓰고 있는 미디어 기술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용하실지 모르는 카카오 주문하기 이런 것들이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라인맨 이런 회사들이 또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부터 해외에 이제 푸드테크 키오스크 기술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또 다른 큰 사업 파트가 엑셀러레이터로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오늘 나오신 이 쟁쟁한 5개 스타트업 중에 4개 스타트업이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등용문 투자 기업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푸드테크 창업을 원하시면요, 저희 셰인스테크 ir@cnt.co.kr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푸드테크 그러면 오늘 트렌드에 대해서도 앞선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잘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실제 조리 기법이라든지, 오늘 트렌드 강연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올해 들어 핫한 또 키워드가 공유주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키워드들이 오늘 여기 나온 그 스타트업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깊이 아실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푸드테크 분야의 투자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스타트업, 얼마나 많은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지금 참여 생겨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올해 또 핫한 푸드테크 키워드를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푸드테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유튜브나 또 아프리카 TV나 우리 사실 조리하는 것들이라든지 실제 누가 먹고 있는 거라든지 이 먹방을 상당히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먹방이 푸드테크와 결합이 되면은 푸드 미디어가 됩니다. 푸드 미디어. 사실 우리나라의 푸드 미디어 창시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또 자랑스럽도 저희 셰인스테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쿠켓의 이문주 대표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문주 대표는 우리나라 푸드 미디어의 창시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창시자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는 써본 적은 없지만, 네, 어쨌든 푸드 미디어로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드 미디어의 수익 모델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졌었어요. 저희가 우리 쿠켓에 처음 투자를 한 게 2014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벌 거야? 그때 이문주 대표는 푸드 미디어 커머스로 이제 실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매출도 크게 만들어서 실현하고 있는데, 이 쿠켓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푸드 미디어를 커머스화시킨 푸드 미디어 커머스의 힘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쿠켓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는 사실 메인 타깃층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특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정말 힙한 음식점이 나와서 거기에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이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국내외 3,100만 명의 유저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인근 비즈니스들을 레버리지해서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커머스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타겟층들은 1, 2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또 좋아할 만한 제품들은
기성 제품들과 또 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가 좋고 조금 더 간편하고 1인 소포장이 되어 있는 HMR 제품들을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또 차별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유저들에게 느꼈던 니즈들을 반영한 PB 제품들을 기획해서 저희 PB 제품들만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해 5월달부터 런칭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만에 매출 20억 정도까지 성장을 시키고 있고 지금 MAU는 110만, 하루에 일 방문자가 7, 8만 명 정도 오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PB 제품들도 다 저희가 컨텐츠를 하면서 쌓여진 저희의 데이터들, 저희 2013년부터 유저 데이터를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과 내부의 인플루언서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기획들로 PB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커머스 그러면은 AI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인공지능 커머스. 인공지능 커머스라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먹을 것 같아. 인공지능에 맞추면 거의 뭐 그런 형태의 커머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푸켓도 이런 미디어 커머스에서 AI 기능을 접목시키고 있는 게 있나요? 사실 AI라는 것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좀 더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초 단계이지만 저희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각 유저단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에게 더 적합한 컨텐츠와 그 각 유저별 클러스터에 맞는 제품 기획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제품 SKU가 많지는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 세그멘테이션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지금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카테고리나 그거에 적합한 기획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토스타일 관련한 키워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혼밥이다. 혼밥 쪽, 혼술 쪽.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 오셨습니다. 회사 이름이 혼밥인의 만찬이에요. 혼밥인의 만찬. 혼밥인의 만찬에 우리 전 대표님, 정답 대표님, 그 혼밥 키워드를 정의하신 게 사실은 꽤 되셨잖아요. 2016년에 혼밥인의 만찬을 만들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요즘 혼밥 트렌드에 대해서 또 앱의 사용 비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혼밥인의 만찬 대표 조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 1인 가구나 혼밥을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 밥 먹기 편한 식당들이나 그런 이제 밤에 드실 수 있는 술집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제 학교마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주로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들을 추천을 하면서 동시에 식당까지 추천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 지능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이 혼밥에 대한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혼밥인들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혼밥하시는 사람들이 다른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스스럼 없이 혼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방면에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그 많은 쿠폰을 드리는 그런 혜택들을 드리면서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혼밥하시는 분들이 뭐 후기를 남기시게 되면은 또 저희 서비스 안에서 어떤 스탬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품들도 드리면서 또 혼밥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혼자 종종 밥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식당 들어가면은 혼자 들어가면 안 파는 식당들이 있는데 혼밥인의 만찬 앱을 활용하게 되면은 미리 결제하고 혼자 들어가다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서비스하고 직접 연동이 된 그 매장이 이제 포스라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스랑 직접적으로 연동이 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예약도 가능하고요.
또 나오실 때 이제 뭐 집으로도 그 1인분 배달을 1인분 제공이 가능한 매장에 한해서 1인분 배달 쪽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혼밥에 비해서 혼술의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뭐 그러한 이유는 이제 뭐 안주들의 객단가가 혼밥보다는 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술을 배달 요청을 할 수는 없지만 안주를 배달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직접 그 혼술이 가능한 예를 들면 일자형 테이블을 있는 그런 술집들을 이제 유저분들에게 인공지능 큐레이션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트렌드 강의 중에서 대체육이 나왔었죠. 그리고 3D 페인팅을 통해서 대체육을 만드는 기법도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대체육을 만들기 위해 3D 페인팅을 할까? 사실 아까 설명해주신 식감 때문에 식감 때문에. 사실 콩고기를 씹으면은 콩고기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든 콩에서 만든 이런 그 대체육 같은 경우는 식감이 거의 고기랑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 프레니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 여기 앉기 전에 더 플래닛 제품을 한번 사서 먹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못 구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어떻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지 또 이 더 플래닛의 어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플래닛 대표 양채식입니다. 더 플래닛은 순식물성으로 대체 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고, 그래서 플랜트하고 이스 합성어라서 더 플래닛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개발했었던 게 계란 노른자를 대체하는 그런 원료를 먼저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요네즈라든지 아니면 크래커 같은 이제 보통 계란 노른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냥 식품으로 먹긴 하지만 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식품들의 주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대체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었고 아무래도 유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좀 집중하고 있어서 온라인에서 저희 제품을 이츠베러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요네즈나 크래커 그리고 지금 신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찾아서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지금 일단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계층 혹은 특수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식물성 식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단순히 그런 특수 계층 마이너리티만 보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서구화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성인병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 현대인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이슈긴 하지만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이제 식물성 이제 기능성 그런 원료 물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식물에서만 이제 추출이 가능한 요소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비건 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기존에 먹지 못했었던 마요네즈라든지 그리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 제품들을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먹고 싶었었던 것들을 이제 못 먹었었는데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들이 일단 1차적인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이 네이밍 자체가 이츠베러라고 더 낫다라고 표현한 거는 단순히 이제 건강적인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맛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식품들이 과거에는 조금 더 자극적이게, 더 달게, 혹은 더 맵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됐었다면 요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하거나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런 또 퍼스널한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저희 타겟 그 고객에 맞게끔 맛을 좀 세밀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먹어왔었던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평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가 문제가 돼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 자체가 이제 살충된 계란이라든지 조류병 같은 이런 특수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런 생산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식품 업계에서 그런 계란 노른자를 대체해서 이 원료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을 정도로 이제 그런 동물성 식품으로 원료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물성 식품으로 단순히 제품화까지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료로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제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오히려 상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유통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마트가 지금 적자로 돌아서는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현재 외식 분야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유통 트렌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켓컬리 또는 쿠팡. 실제 제가 김민수 대표님도 이마트가 적자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번 달 매출이 30억, 스타벅 대표님 월 매출이 30억이 됐어요. 회사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이 시장의 향후 전망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만만의 김민수 대표이사고요. 저희 회사가 하는 거는 그 동네에서 흔히 보시는 식자재 마트들을 B2B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네 마트들이 테크화가 안 돼 있어서 좀 IT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동네 마트가 신선식품 위주로 많이 팔고 있어요. 정육, 수산, 야채, 청과 흔히 말하는. 근데 이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 못 믿어요. MD들 같은 경우는 저 가락시장이나 구리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사실은 뒷돈이 오가고 있는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체계화해서 동네 마트 사장님들이 저희를 통하면 매출이 향상되고, 그리고 무인 계산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인력비를 줄여서 또 더 많이 돈을 벌게 해드리고, 특히 요새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마켓컬리나 새로운 샛별 배송이라는 시장이 등장해서 사실은 신선식품을 세일즈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사실은 동네 마트에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 비전은 동네 마트들을 잘 묶어서 30분 안에 배송을 하는 원리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트들은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시장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마트들인데 한 15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마트들이 대상이고요. 저희가 타겟팅하는 30% 정도의 마트들을 묶어서 마켓컬리나 사실은 온라인 물류가 따로 있어서 30분 배송을 못하는 것이, 동네는 3km 근방에 묶여 있어서 30분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그 원리를 제대로 묶어서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번 달에 30억 매출을 했고요. 올 말에는 월 60억 정도로 매출이 한 2배 정도 상승해서 내년에는 1,000억대까지 목표를 해서 동네 마트와 상생하는 베이스의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30분 배송의 신선식품 모델링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하다 보니까 동네 마트에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요새는 좀 나가면요, 저희가 이번에 엘마트의 양주점이라는 데를 저희 마트로 인수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900평 정도 돼요. 900평이면 이 공간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스마트팜이나 혹은 아까 같이 AI를 공부하는 무인 계산대, 혹은 아까 같이 HMR 등의 다양한 행위 모델링들이 그 안에 있는 공간 스페이스 안에서 존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후대에 대한 노력들을 저희 회사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계열사 중에 허만펜션이라고 실제로 매장 안에서 30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km 근방에 한 배송이 되고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했던 이유는 온라인 물류 창고가 외부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 시간마저도 사실 한 50분 정도 시작이 걸리고요. 거기서부터 집까지 배송하는 물류
촬영에서부터 들어가는 시간까지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뭐 3시간, 4시간 혹은 이제 그 다음 달 배송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부스터 이제 한국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매장 내에서 실제로 온라인 할 수 있는 물류를 구축을 하고 온라인 거를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매장 내에 실제로 온라인 거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원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빠른 시간에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트렌드로 국내 시장이 바뀌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 좀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마트들이 3km 안에 있는 더블유에 대해서 시장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동네 마트하고 상생하는 모델이 더 좋은 거는 사실 동네 마트는 뭐 그런 규제의 범위 내에서 규모는 있지만 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동네 마트와 상생에 대한 트렌드가 실제로 더 빠른 배송하는 원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대형 마트들도 거리가 좀 있지만 그런 트렌드의 모델로 아마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유통시는 지금 가정집까지 배송뿐만 아니라 B2B 탄에서도 훨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B2B 오토를 실현하는 기업, 리테일형 공동률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리테일 공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매출이 2년차 기업이 지금 40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빨리 유통이 온라인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성장세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리테일형이 만들어낸 이 B2B 물류 혁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시작은 식당이 앞서 말씀 주신 그 대표님들이랑 다르게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식재료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한 포인트를 3가지의 포인트로 가격, 품질, 그리고 배송 시간 이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시간에 입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흔히 나와 있는 뭐 네이버에 대파를 친다든지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2,000원짜리 뭐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대파를 사면 배송료가 2,500원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급자와 많은 수요자가 있는데 그 한 번에 물류율이 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푸드팡에서는 전국에 33개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시장에서 로컬에서 바로 가까운 식당으로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서 지금 저희가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첫 마케팅이 이제 창업 박람회를 나가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집한 식당이 한 1,000개 정도, 그래서 그 식당이 한 100만 원 정도 월에 쓰면서 그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표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희 그 5개 스타트업의 그 지역을 분석해보면요. 여기 이제 제 근처에 3분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김민수 대표님이 전주, 김민수 대표님이 부산이에요. 사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전국에서 푸드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골고루 성장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이 사업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현재 매출 구조라든지 또 어떤 고객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한 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지표보다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 2019년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단 그 고객들의 이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식당 사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보시는 빈도가 굉장히 많고 물론 식당 개수도 부산이 5만 5천 개, 서울이 12만 개의 비율로 보자고 하면은 그 2배 이상의 지표가 많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구매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신뢰에 대한 부분이 서울과 부산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게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지역 유통 그리고 인터넷보다
보다는 오프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은 굉장히 그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굉장히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공통 질문들로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문들을 받아놨고요. 이 사전 질문들 안에서 좀 질문을 좀 몇 개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사전 질문들 중에 푸드텍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업의 필요 조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또 어떤 개성을 갖춰야 되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 중에 시리즈 C를 이제 마친 푸켓이 현재로 가장 좀 성장한 기업이고요. 이문주 대표님이 이 대답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푸드텍 기업의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로서의 성장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사실 사업의 본질에 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저희 타겟층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들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신뢰와 제공면에 계속 리텐션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로열 팬층이 생길 것이고, 그걸 통해서 회사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좀 사업 본연의 것보다 그 외의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 저희도 물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아예 HMR 전문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고, 요즘에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물류 쪽과 아예 서울 시내에 내년도에는 한 2-30개 정도 되는 HMR 전문 편의점을 깔고 30분대 배송하는 라스트마일까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유저층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심도 있게 들어보는 게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여기 5분 중에 제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이 한 분이거든요. 전성민 대표님,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1년차 1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가 혼밥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혼밥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그런 소셜 다이닝 서비스를 구상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도 그 서비스 안에서 실제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유저분들에 대한 니즈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하시는 거는 그 혼밥, 즉 이제 솔로 다이닝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싱을 하게 됐고, 제가 2017년 초에 지금의 모습을 갖춘 솔로 다이닝 서비스로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시장의 문제를 정의해서 그걸 해결하는 형태의 아이템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전성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혼자 11년 밥 먹은 경험이 쌓여서 이제 혼밥이나 만찬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질문 중에 초기 유통 및 판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추상적인 부분을 풀어가는지가 참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더플래닛의 양치 대표님이 어쨌든 비건 푸드라는 게 상당히 생소한데 이거를 지금 활동이시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확실히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인프라가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게 생산이 됐던, 유통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생 스타트업이 잘하거나 혹은 규모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푸켓의 이문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형성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제품이라고 하는 게 고객이 먼저 있고 제품이 있는 거다 보니까 고객에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런칭하기 전부터 미리 만들어낸 시제품을 고객분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판매 그 테스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시제품 형태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로 생산을 해서 시제품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음에서 오는 피드백이랑 실제로 구매를 해서 돈을 주고 샀을 때의 피드백은 완전히 다른 피드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받은 피드백을 조금 더 적용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유통을 조금 더 키워서 원래는 자체 채널에서만 팔던 거를 좀 더 외부 유통에 한 번 더 크게 해서 생산량도 높이고 퀄리티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자체 채널 위주로 판매를 하던 거를 이제 외부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도 맞기도 하고, 그 유통 과정상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미리 그 덜 위험할 때,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했을 때 그게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걸 훨씬 더 작을 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전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김민서 대표님이신데요. 이 창업 준비, 스타트업 시작할 때 너무 막연하다.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실제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저는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오늘 여기 7시에 왔거든요. 오니까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도 준비하고 앉아 계시고 같이 앉아 있다가 들어왔는데 9시, 10시부터 시작했잖아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들을 저는 이제 엑시트를 한번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대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창업을 하고 있는데, 전 중요한 미팅은 1시간, 2시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마트 사장님들이 CCTV가 달려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와서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한 2시간 먼저 오니까 오늘 와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 스타트업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어떤 사업을 하셔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기억까지 하시려고 하죠.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태령 공동묘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 푸드팡의 시장 중에 올해 내년 해서 이제 공유주방 쪽 플랫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 식자재를 이제 납품을 하셔야 되겠죠. 향후 이제 이 청중 질문 중에 미래 푸드테크 트렌드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는데, 이 공유주방과 푸드팡의 연계 관점에서 좀 어렵지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공유 주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방이라는 게 이전에는 1층에 있던 그 홀 매장이 있고 그 안에 주방이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공유 주방의 개념은 사실 조금 더 협소한 배달 앱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효율을 내면서 주방만 가지고 배달을 하는 건데, 실제 저희가 푸드팡을 서비스를 하면서 부산하고 서울에 그 다양한 식당들이 한 1000개 정도 식당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중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이 식당이 매출은 어느 정도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걸 볼 때 정말 부산에서 1등하는 데가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공유주방의 개념을 이제 혼자 한 2년 전에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푸드팡 앱으로 주문하는 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지금 성장하는 공유주방을 보니까 이 효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유 주방의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이 작은 공간에서 진짜 맛은 동일한 뭐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푸드팡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식자재에 대한 부분도 그 공유 주방의 트렌드에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 과일이라고 하면은 딸기라고 생각을 해도 딸기가 안 나는 처음에는 딸기를 먹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냉동 딸기,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냉동 딸기를 쓰고 그리고 전처리되어 있는 그리고 손질되어 있는 채소들을 이용해서 식당에서는 칼 없는 주방을 만들려고 하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트렌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워낙에 각 분야에서 몰입을 하고 또 거기다 전문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다 대답을 해주신 이 5분 스타트업 대표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